헷갈려서 틀렸어요. 공부했는데 틀렸어요. 아는 건데 틀렸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집 공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얘네들 지금 초등학교 때 단어평가 100점 맞는 거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1차적인 최종 목표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으신 거고, 그러려면 고등학교 성적이 나와야 하죠. 고등학교 성적이 잘 나오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여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요즘은 스카겠죠? 아이들이 스카에서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걸 매일 꾸준히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집이 아니고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초등 아이들이 또는 중학생 아이들이 학원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능력이 길러지진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 목표를 내가 한 달 동안에 이 교재를 최소한 2번 이상 보고 제대로 공부해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해내지도 못해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거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아무것도 준 것 같지도 않은데 물만 먹고도 애들이 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제대로 안 듣고 집중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남긴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고 나면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 계획 세워서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내가 수학은 한 3번 이상 공부해야겠어. 국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내가 시험 범위 동안에 이만큼을 공부해야겠어. 이런 공부 계획 세워서 내 걸 이끌어가는 과정을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깊고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이걸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해보는 과정을 하는 게 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집 공부라고 이름이 붙은 거겠죠. 근데 그 과정이 애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요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고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이 하기 싫고 재미없어 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이행해 주시면 훨씬 더 집 공부가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 하기 싫은 게 맞죠. 저도 설거지 하기 싫고요, 청소하기 싫고요.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양말 짝꿍 맞춰가지고 개키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이제 하기 싫지만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아이들의 부모니까 밥을 해서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 아이들은 지금 학생이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기 싫은 게 맞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은데도 책상에 앉아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세요.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는구나 라고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만 주시되 티는 좀 내지 말아주시고, 그럼 너그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할 때 제가 매니저처럼 이제 옆에 같이 앉아있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책을 보시거나 또는 혹시 지금 부모님께서 이렇게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같이 앉아 계시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좀 쓰시는데 앉아 있는구나 라는 게 마음이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애들만 너는 공부해 라고 해놓고 딴짓하지 마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조금 애들을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아이들이 하기 싫다라는 걸 계속 받아주실 수는 없어요. 부모는, 어른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하는 거고, 올바르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도 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지 돼요. 양치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양치하기 싫어한다고 그래 하지마 라고 절대 둘 수 없잖아요. 이가 썩어갈 게 뻔한데 그걸 두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냅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방치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어른도 아직은 가끔 양치하기 귀찮을 때 있는데 막상 딱 하고 나면 참 그 개운하고 그 깔끔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경험해 봐야 그 다음을 해낼 수 있어요. 기왕 어차피 할 거 하고 나니까 좀 깨끗하네, 깔끔하네, 하고 나니까 칭찬도 받네, 그럼 그 다음번 스텝을 밟을 때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이 요즘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 고등학교에서 맡고 있는 과목 중에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아이들이 써낸 서술형 답안지를 1대1로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점수랑 서술형 작성한 거랑 어떻게 틀렸고 어떻게 쓰면 되겠고 이런 걸 이렇게 피드백하는데 객관식은 제법 잘 봤어요. 그런데 서술형을 손도 못 댔거나 아주 엉뚱하게 써놓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공부를 선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했어요. 분명히 노력은 했고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들이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거죠. 그냥 어설프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헷갈려서 틀렸어요. 공부했는데 틀렸어요. 아는 건데 틀렸어요. 어떻게 아는데 틀리죠? 아는 게 아닌데, 알지 못하는 건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우선은 학습지나 교과서를 읽습니다. 읽기만 합니다. 해내는 부분 중에서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 정확하지 않은 부분, 이거 메타인지를 발휘하면서 이걸 읽어줘야 되는데 그냥 읽어요. 아, 나 공부하고 있다.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초등이나 중등까지는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평가가 되어야 하고 훨씬 더 깊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행동만 하는 아이들은 그냥 읽고 다 읽었으니 난 공부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점이고요. 마찬가지로 문제집을 공부할 때도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정답 찾고 채점하고 해설 읽고 공부 끝이라고 선언하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문제집을 공부할 때 읽으면서 2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3번이 왜 답이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럼 그 부분 찾아봐야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대충 느낌적으로 3번인가? 라고 찍을 수는 있지만 이 그래프의 해석이 안 되면 얘를 공부하거나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요. 이것도 선명하게 공부하지 않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아이들이요, 그냥 입력하는 공부만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듣고 또는 학원 갔다 오고 뭐 인강 듣고 그냥 계속 듣기만 하고 계속 입력만 해요. 이걸 인출하는 공부 형태로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구멍이 나 있고 명확하게 뭘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하면서 말을 해본다든가 백지노트를 써본다든가 하는 인출하는 공부 방법을 써야지만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